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옛날에 우리 어려서 보면 정림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이름 안 짓대. 그래, 아까 지형부터 얘기하면 지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일직선으로 저 차 가운데로 쭉 가면은 그가 부수산 입구야. 그러니까 아까 몇 차례 얘기했다시피 그 계획도시로 했다는 게 이 도로가 옛날부터 이렇게 가운데 길, 중간 길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계획된 도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그 아까 부수산에서 보면 남측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이 여기 기준으로 보면 북측에 있는 거죠. 옛날 중국식 도시계획은 그렇게 해요. 왕이 하고 남면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좌양은 상대적인데 저쪽 부수산을 북쪽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왕이 있고 한가운데 그 정림사를 지었는데, 아까 잠깐 전설적으로 얘기했던 겸입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반대하다가 찬성론자로 되면서 성왕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 당시 종교가 불교가 흥하니까 말하자면 왕성 한가운데에 정림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정림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름은 몰라요. 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 자리입니다. 해체 복원을 안 했어요. 거의 다 손댔는데 이건 다 그대로 있는 것 중에 특징인데, 이 정림사지가 우선 세계유산이 부수산도 세계유산이고 정림사지도 세계유산인데, 그 지명으로 쓰는 정림사지는 최근, 그러니까 일제 때 지나면서 발굴을 했는데 이런 기와장에서 정림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와는 백제시대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좀 창피한 얘기지만 평제탑이라고 불렀어요. 평제탑.
소정방이 아까 나당연합군 총사령관 소정방이 와서 부여를 평정했다. 백제를 평제했다는 말을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그 기단석 우의 탑신의 글로 정으로 쪼서 그 말을 써놨어요. 그랬다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국보문화재인데 그렇다고 창피한 역사를 문화재는 절대 원형을 지우면 또 안 되거든요. 지울 수 없는 일이지. 역사가 토종방해가 점점 한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극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발굴이나 문화재 고고하게 중요한 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글씨를 따라서 이지역 사람들은 평제탑이라고 불렀어. 2층이 그러다가 이제 발굴 결과 정림사라는 기와장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다시피 절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터다해서 그래서 정림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개념으로는 정림사지 그러니까 사적지 땅덩어리는 이렇게 구획을 해놨죠. 담장으로 예쁘게 그전에는 이제 애곽을 하도 높이 쌓아놔서 탑도 반쪽밖에 안 보여서 제가 누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근래 이렇게 내려 쌓으니까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저쪽 상가 지역하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방송이라 곤란한데 내가 문화재는 저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제주도나 경주는 없앴어요. 근데 저도 지금 마이크를 끄고 해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제일 좋은 문화재 보존 방법은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부여로서 정림사를 키우고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 오신 분들이 바로 나가서 저기 지금 뚫어놨네. 잘 뚫었네. 그전엔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 활용사업 취지도 문화재를 우리 같은 전문가가 뭐 고궁에 가서 무슨 청덕궁 이런 데만 그전에 우리만 공개를 안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폐쇄된다 이거지. 자꾸 열라고 하는 추세인데 우리 같이 문화재 전문가 보존적인 측면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석굴암도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에서 나오는 이게 많아서 석굴암 밑에 개울이 흐르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결로 현상을 못 막아요. 그 전에 일제 때 발견 직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 현대 과학으로 그거를 이제 그 발굴해서 일부 개방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석굴암 본전불뿐만 아니라 밑에 돌이 문제가 생겨서 유리로 막았습니다. 문용왕궁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그렇게 불가능한 건 복원이라고 그래. 똑같이 만들어서 문용왕궁도 가보면 전시관 우리 옛날에는 진품을 들어갔지만 진품 못 들어가고 이렇게 모조로 다 만드는 이유가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원형 보존으로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튼지 정림사지도 지금 반은 헐어서 이제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하늘에 드론을 띄려서 보면 사다리꼴이요. 여기 저 지금은 막아놔서 담장 친 거를 위에서 보면 사다리꼴이요. 어디가 더 사다리꼴 알죠? 사다리 수학적 사다리인데 북쪽이 더 넓어요. 저 들어가는 데가 좁고 그러니까 백제 사비 시대에 그렇게 사찰 경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발굴했으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 사다리꼴에 요 지금 사람 우산 쓰고 오시는 데에 어떤 문이 있었고 중간에 밖에 저렇게 연못이 있었다. 어떻게 하냐? 발굴해서 연못지야. 저 연못 복원한 게 그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앞에 건물치가 또 있죠. 지금 요 가운데 탑 앞에. 그래서 나무로 쌓은 데 말고 거긴 관람되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와적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다 그렇게 발굴된 건 아닌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기단을 할 적에 기와장을 꼈어요. 그래서 와적이다 해서 와적을 해놓고 이렇게 기둥 자리가 보이죠. 그러고서 이제 정림사지 그 유명한 5층 석탑이 그 당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해체 복원하지 않았어요. 오리지널로 그대로 있습니다. 보수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예, 보수야 계속 하는데 거의 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요 설명을 하기 직전에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 개 연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백제가 망한 게 몇 년이죠? 660년, 666년에 완전히 망하고, 이 의자왕 때거든요. 이거보다 좀 빠른 게 무왕이야. 아까 휴식 시간에 얘기했던 익산 미륵사지 이야기가 무왕 시대야. 시기적으로는 단순 계산하면은 한 3, 40년이 무왕이 빠릅니다. 익산 미륵사지 지은 게, 그 이론을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하면, 그런데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그게 먼저고 이게 이제 그 다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학자별로는 그렇게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지금 기준을 소정방해가 글씨 쓴 거로 660년이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면 그 학자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 써놓은 건 뒤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무왕 때이기 때문에 더 오래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백제나 이런 그 통일신라, 신라시대 목조 건물이 없어요. 불나가 다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목조 건축물은 없는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는 꼭 집처럼 졌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갈 적에는 십자형으로 해서 사람이 그 사방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정림사지도 여기 조금 떨어져서 봐서 그렇지 바짝 가서 보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석가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 백제탑이 큰 게 중요한 게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림사지도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못지 않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는 목조탑을 번한 돌로 만드는 걸 똑같이 목조로 한 걸 돌로 탑을 만들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든 건축이나 모든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은 익산 미륵사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5년 이상 동안에 여러 역사를 거쳐서 3년 전에 최근에 해체해서 복원을 다시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비교해서는 손을 댄 거죠. 하나 3탑씩에서 3탑이 있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던 서탑을 완전 해체 복원해서 지금 세워놓고, 이제 정림사지 석탑으로 돌아오면 특징이 보다시피 탑이 한 개야. 두 개가 아니고, 그 1탑이라고 합니다. 같이 1탑. 뒤에 보면 여기 여기 뒤에 보면 그 부처님 모신 당을 금당이라고 그래. 금당. 그래. 금당 해봐요. 예. 그래서 1탑 1금당식 이렇게 해요. 우리 전문적으로 구분할 적에. 예. 그거에 비해서 익산 미륵사지는 3원 3탁식. 그러니까 탑이 3개가 있고 또 원이라는 개념이 좀 뒤에 금당 마냥, 그래서 그건 3원 3탁식입니다. 왜냐하면 발굴 결과도 그렇고
동탑이 있고 중앙탑이 있고 지금 복원한 게 서탑이고, 이거는 그래서 백제 사지로서 정림사지가 중요한 게 그런 일탑 일금당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정림사지야. 이제 이해하셨죠? 눈으로 보면 이게 탑이 한 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만 금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탑 일금당.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머릿속에 아유 내가 가보는 데마다 다 이 탑이 많던데요. 그건 그 뒤로 역사는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석가탑, 다보탑처럼 이탑식으로 거의 다 전국이 백제 지역이건, 그거는 한 개 있는 데도 있지만 이탑도 많고 한 건 그 뒤에 얘기야.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백제 시대에,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때는 3탑도 있었지만 일탑 일금당식으로 남았는데, 굉장히 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 백제 시대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저게 없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보시면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좁혀서 국보입니다. 저 정림사지 석탑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국보문화재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층수가 5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적에 이렇게 이제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얘기 붙이는 거죠. 뭐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고 수학적인 비례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에 90도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을 그어보면 81도라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층수로 올라가면서 바짝 가서 보면 1층하고 2층을 급격히 줄였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례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례가 아주 좋은 것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이야기합니다. 듣고서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게 잘 갖춰진 저런 정림사지 5층 석탑 문화재를 지금 학생들이 올라가 있는 관람대를 저렇게 높여놓으면 저기서 보면 미륵사지 석탑은 작게 보입니다. 문화재를 제대로 관람하는 게 아니죠. 원형대로 보면 좋은데, 사실은 관람객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저 좋지 않은 방법이야. 그냥 밑에 가서 보시든지 돌아가면서 보면 되는데, 저렇게 찍으면 중간부터 나오거나, 우리 어려서 보면 저도 고향에서 우리 주변에 있던 산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나이 먹어서 몇십 년을 작아 보이는 건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 세종시도 지금 우리 동네 온 분들이 뭐 사이 찍다 하는데 거기다 막 폭토하고 아파트 짓고 하느라고 막 싸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30m 밑에였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하고 내가 2m 내가 2m란다. 1m 60밖에 안 되지만 아기 때 봤던 거하고 어른 때 봤던 거 다릅니다. 그래서 익산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저런 비례미를 아주 잘 느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한 건 백제 사비시대의 탑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666년에 완전히 망하고 그 이제 폐사지 됐겠죠. 나라가 망하니까 뭐 절이 흥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흥했다 망했다 하다가 고려시대 어느 때쯤 내 불상이 저 뒤에 모실 수 있어요. 그건 보물문화재.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많이 훼손되고, 어떻게 고려 때 걸 아시오?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재 하는 사람들이 양식 비교라고 해서 보고 하면은 그거는 백제 때 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건 온 불상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걸 그 당시에 이미 훼손된 걸 머리라든지 이런 걸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보가 아니야. 일반인들은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깨다 맞춰놓은 거지 그게 원형이 아니야. 백제 때 깨면 당연히 국보불상이죠. 그래서 저 뒤에 모시고 있는데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저 건물을 그러면 요새 제가 있을 때도 점신 건데 요새 건물인데 그럼 어떻게 저게 백제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백제 때 양식의 건축 양식의 하항식이라고 처마를 받치는 기둥 중에 처마로 길게 쭉 빼는 게 있는데 그런 양식 구조가 건축물에 나타나 있는 게 백제의 영향을 받고 해서 국보문화재로 지금 국보 승격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완주 화암사라는 데에 그 건축물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백제계 양식의 건축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부터 노출되어 있던 야외에 주워다 모아두는 그래도 그 보물문화재를 사찰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귀중한 문화재를 밖에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터에 집을 짓고 그런 하항식 구조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좀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한 일이니까 모든 건 그렇지만 트라이얼 앤드 에러라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게 돌아갔습니다. 집이 돌아가서 그 구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은 제대로 이제 감사도 받고 혼나고 다시 백제계 하항식 구조물로 요새 지은 건물에 불상을 모셔놓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옆에 백제역사 재현단지라고 말 그대로 재현시켜놓은 이런 그 단지가 있어요. 거기 건물은 전부 백제계 양식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완주에 남아있는 화암사에 하항식 구조 건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건축하는 분들이 실패를 거쳐서 거기에 엄청난 규모로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지었는데 거기에 하항식 구조를 적용한 건물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가보면 당신들 백제 거 온지 뭐 남아있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재현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무리게 말씀을 드리면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건 그게 완전히 맞는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재의 연구 성과나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요랬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고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날이 덥기 때문에 정림사지 한번 오촉 석탑을 눈여겨 보시는데 저 보시는데 제가 권유하는 건 아까 얘기한 웃긴가 볼까요? 아까 얘기한 저 보시고 그거 모르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왔다 가면. 그 다음에 그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서 좌측으로 돌면서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원형 그대로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문화재청이나 우리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런 국보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비를 들여서 계속 변위라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진으로는 안전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초층 비단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걸 우주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완전히 벌어져서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흰 점으로 중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 흰 점과 점 사이가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걸 과학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도 그런 일을 하는 문화재 보존과학과 교수인데 조병 교수입니다만은 그런 흔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석탑이라고 해서 그냥 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우리가 태안마의 삼전불도 보고 했습니다만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는 일제시대 때 일제인들이 찍어오는 유리 원판 사진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이 1세기도 안 지나서 지리산에 있는 마해 불이라든지 석조불이 많이 상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못 되지만 산성비에 의한 역할 때문에 훼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니냐고 얘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너무 측정 연수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기후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여러 분야 각도에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각 파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런 변색되고 특히 그 종로상가 그 온각사지 이런 탑 같은 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있을 적에 한 20년 전에 유리로 씌웠어요. 씌운 이유는 비둘기가 날라와서 똥을 싸니까 돌의 성격에 따라서 훼손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걸 또 유리로 씌워놓으니까 보기가 얼마나 싫으냐고. 그래서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우리 과학적으로 보호가 저런 걸 이제 보호를 하고 그러는데 보호가 하는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하는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경관적인 요소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쉽지 않은 얘기야.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산성비가 덜 내리는 게 답인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만일 약간 지금 봐도 약간 시커멓잖아요. 이런 상태. 우리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걸 세척을 너무 자주 하면 우리가 저걸 1억 년 정도는 뭐 역사가 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되길 원하는데 또 너무 과학적으로 화학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굉장히 보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는 시민들도 돌아보면서 지금 보존 처리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아까 흰 점으로 변의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저 불상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안솔림이라는 게 약간 반듯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이쪽 바깥 우주라고 하거든요. 가운데를 면석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 거기에 보면 약간 이게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안솔림으로 이렇게 해서 81도 여기 밑에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쫙 도수를 재면 직선이 90도잖아요. 거기서부터 81도로 비대미를 맞추며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 당시 대단하죠. 이 비례를 맞춰서 그 층을 고려해서 우주 면석을 넣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밑에 뭐 우주 면석을 각각 썼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석가탑이라든지 이런 거 보기는 좋지만 규모도 작아지니까 그 부재수가 확 줄죠. 그런 거 만들기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쉽죠. 이게 대단한 건물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흰 점 발견하셨나요? 네. 저게 지금 말하자면 벌어지는 게 계속 더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기쯤 일정 장소를 우리 이제 보존과학자들이 정해놓고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서 몇 미리, 0.0mm 늘어나느냐 또는 뭐 우리가 지금은 안정화돼 있지만 혹시라도 부여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훨씬 더 저게 벌어진다든지 하면 그걸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해체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때 어떤 그 보존 처리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육안으로 봐도 1층, 초층 중간에 면석은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더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차 얘기했던 대로 밖에서 보면 확실히 아는데 이거는 근래에 우리가 이 보호를 더 하기 위해서 지은 보호가 건물이고 진짜 문화재는 요 보사 이 부처님 좌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훼손이 많이 돼 있죠.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우리가 보존 처리했으면 깨지고 중간에 우리 불상 좌대 위에 불신 그다음에 저 머리. 그러니까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머리는 완전히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뭐 맷돌 같이 그런 누가 요새 한 건 아니에요. 석 조각 하는 사람이 목을 저렇게 하다가 붙인 거고 머리 위도 씌운 건 불상용품이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주섬주섬 갖다 놨지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통은 그 비로자라불이라고 이렇게 직원인으로 상상은 되는데 신체도 많이 마모되어 있어요. 손 모습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래된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불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가 엄청나고 해서 만일 이 불상이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남아있으면 당연히 국보문화재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르고 가시지만 설명 듣고 보면 이렇게 제 원형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뭐하는 그래서 참고로 여러 번 저랑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을 뚫어놓은 걸 안상이라고 그래요. 형태는 뭐 이렇게지만 그래서 그 연잎 같은 게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걸 악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걸 복년, 엎어질 복자, 뭐 그런 얘기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악년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깨졌습니다. 아마도 있다면 악년으로 이 밑에는 복년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훼손이 많이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요렇게라도 계시니까 좋고 그래서 보물문화재입니다. 이렇게 배려오면 이게 궁의 남쪽이라고. 궁의 남쪽에 백제 때부터 있었던 이름은 아니고 우리 삼국사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 무왕 35년 의자왕세전이죠. 궁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여리나 되는 긴 수로로 물을 끌어들였으며 물가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고 지금 못 가운데는 성을 만들고 방장산상 이거 지금 현재는 김종필 총재가 쓴 이름이 있어요. 궁남지라고. 기록이 이것 때문에 이름을 궁의 남쪽이다 해서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옛날 기록이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발굴을 해보니까 이러저러는 게 있어서 그냥 이름을 궁의 남쪽에 있는 궁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수산에서 보면 궁의 남쪽이니까 이쪽에 맞고 20여리 되면은 뭐 옛날 지수는 모르지만 이쪽에서 금강에서 끌어왔든 어디 끌어왔든 대략 여기쯤이 궁남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궁남지도 사적지구 현재는 이 쪽에 저쪽 앞에 보이는 조그만 산이 화지산 유적인데 여기에 옛날 말하자면 여기 궁 관련되는 유적도 있다 해서 화지산 유적지도 사적지입니다. 문화재.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오전에 얘기한 여기가 이제 망할 적에 그 오천결사대 백제가 망할 적에 오천결사들이 끌고 나가서 죽었다 해서 여기 옆으로 쭉 가면 오천결사대 조각상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오는 사람 거의 안 가는데 저는 여기 있을 적에 여기를 자주 갔어. 오천결사대 쪽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꽃을 심은 이유는 여기가 전부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이었는데 이제 부여군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자 해서 이렇게 연을 심어서 뭐 1만 평, 몇만 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져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연을 많이 심었어요. 문화재
유적지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공에서 찍으면 이렇다는 얘기. 주변에 동남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문화재는 많아요. 부여야 백제시대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남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름철에는 저 연꽃 보러 많이 와요. 축제도 아마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쭉 그 근거가 무왕이 그 우리 정통 아들로 보이는데 이제 전설에서는 그 어머니가 화지산 이쪽 옆에 어디에 이제 살았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왕 되기 전에는 저 경주가고 한 거로 봐서는 한때 이렇게 그렇게 힘 있는 왕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선화공주랑 그 결혼해서 이제 무왕이 되는데 선화공주 얘기는 또 한 번의 뭡니까? 반전이 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전부 익산비륵사지 석탑을 보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다고. 무왕하고 로맨스가 있는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이겠다고 생각을 이렇게 기록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부여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뭐 서동을 엄청 자랑하고 익산도 그렇고 서동공원 뭐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화공주도 엄청 띄웠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근데 과학이 더 우선하는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20년 전에 해체 복원을 하니까 거기에 익산 미륵사지 지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리 봉영기라고 거기에 한자로 사택적덕 딸이 시주했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보다 역사적으로 쓴 글이 우선하잖아.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는 선화공주설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아쉽잖아 선화공주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또는 일부 설은 그 석탑이 3개가 있었는데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서쪽에 있는 탑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중앙탑은 지금 잘 못 찾고 동탑은 보관을 했는데 어딘가 선화공주 얘기가 있을 텐데 발굴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후 언제 되면 또 한 번의 스토리가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삼국유사설 선화공주는 문화재적으로는 없는 얘기. 그래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화공주랑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고향이고 하니까 저런 건물 지고 뭐 현판 하나 만들어 주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놈은 꿍꿍거리다가 뭐 국남정 어쩌고 했을 텐데 역시 한수 후야. 무왕 엄마가 용꿈을 꿨다. 그래서 포룡. 그래서 글자가 포룡정이에요. 김종필이가 한수씩 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백나라라고 해도 국남정이나 뭐 이상하게 했을 텐데 역시 고수들은 저렇게 글씨를 그 양반이 쓴 글씨죠. 저게 포룡정이라. 네, 그러니까 늘 엄마들은 저 정도 꿈은 있어야지. 내가 최소한 왕후장상을 내 배로 낳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해서 그 무왕을 낳았다는 거죠. 포룡을 꾼 게. 그러니까 용궁 꿨다는 사람 많잖아. 옛날 보면. 우리 엄마도 용궁 꿨다고 하던데 용궁 꾼다고 다 왕 되는 건 아니야. 그게 포룡, 교통. 그게 포룡이죠. 무왕장, 서동과 뭐 여기다 써놔도 뭐 누가 굳이 따질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저 안에도 한번 가보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